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한 전략을 소개해드리는 황성용의 톡톡 파생상품 시간입니다. KDB 대우증권 교대역 지점의 황성용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좋지 않다 보니까 펀드 시장도 사실 최근에 좋지 않은데요. 네. 오늘은 이 펀드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볼 텐데요. 펀드야 뭐 워낙에 종류가 많다 보니까 수익률을 좀 괜찮은 펀드들도 있을 것이고 수익률이 좋지 않은 펀드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자면 최근은 어떻습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뭐 별로 좋지 않은데 과거 3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그나마 그래도 절대 수익 추구형 펀드가 수익을 좀 내고 있고요. 과거 6개월 펀드 수익률을 보면은 이 가치주 펀드나 배당주 펀드가 그나마 수익을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수익 추구형 펀드라는 거는 이제 롱숏 전략을 사용해서 수익을 내는 펀드인데요. 네. KDB 코리아 하이브리드 주식형 펀드가 3개월간 5.3%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숏 펀드라는 거는 이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과 동시에 이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은 또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이용하는 이 중위험 중수익 펀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박스권 장세에서 이제 유효한 그런 펀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치주 펀드 중에서는요, 한국밸류 10년 투자 주식형 펀드가 6개월간 7.2% 수익률. 네. 그리고 신형 마라톤 주식형 펀드가 과거 6개월간 5.5%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배당주 펀드 중에서는 이제 베어링 고배당 주식형 펀드가 6개월간 6.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롱숏 펀드 그리고 가치주, 배당주 쪽 펀드가 동향이 괜찮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 주식형 펀드는 어떻습니까? 해외 쪽은 이제 작년까지는 뭐 일본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예. 그다음 미국, 유럽 쪽이 이제 주식형 펀드에서 수익률이 높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 벌어들인 수익을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국 증시도 이제 그 미국의 그 테이퍼링 여파로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그 베트남 펀드만 높은 수익률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펀드 평가사인 그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그 베트남 펀드가 한 지금 15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올해 연초 이후에 지금 평균 수익률이 약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베트남 증시가 다른 그 신흥국 증시와 달리 차별화에 성공한 것은 왜냐? 이렇게 보니까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그 피치사라고 있잖아요. 네. 지난달에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기존에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지금 유입되고 있다. 거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손실 상계 기한을 연장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네, 1년 더 연장이 됐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과거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 4년 반 동안 주가 지수가 4배 올랐습니다. 2007년 11월 초까지.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경제가 좋았고 수출이 잘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강세 현상이 나타난 거죠. 달러가 흔해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이제 워낙 강세 때문에 상당히 그 힘든 시절에 이제 은행과 그 키코라는 통화 옵션 거래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고 또 많은 이 수출 중소기업들이 이제 손실을 많이 보고 또 부도 위기까지 몰리고 했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이제 그 주 이슈는 워낙 강세 부작용이었습니다. 2007년도 네. 당시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7년 6월 달에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중 자금을 블랙홀처럼 그 4조 원 빨아들였던 그 모 운용사 그런 기억이 인사이드 펀드 나네요. 예. 생각나시죠?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방점을 찍게 되는 그 네. 해외 주식형 펀드 그 열풍이었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 이후에 이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 성과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면서 상당히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원달러 그 환율도 1달러에 900원대 하던 게 2009년도에 1,530원대까지 이제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혜택이 2010년부터는 이제 폐지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10년 이후에 해외 펀드를 환매하려고 보니까 그 전에 들어간 펀드 손실이 너무 커서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너무 큰데 2010년 이후에 그 해외 펀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 조치가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발생한 해외 펀드 그 매매 평가 손실을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작년 말까지죠. 발생한 해외 펀드 이익과 상계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손실과 이익을 서로 상계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2009년 말까지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던 분들의 손실이 충분히 지금 회복이 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손실 상계가 가능한 펀드 이익 범위를 올해 2014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형 펀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펀드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 게 유전 펀드와 선박 펀드였거든요. 네. 이 부분의 세제 혜택은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그 유지가 되는데 네.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는 그 요지는 네. 이제 그 유전 펀드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이제 액면가 3억 원 이하는 5.5%, 그다음에 3억 원 초과 시에 15.4% 저율 분리과세와 이제 분기배당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원금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그 세금 혜택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정작 그 원금에서 많이 손실을 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2년 전에 그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됐던 그 폐쇄형 유전 펀드인 한국 앵커 유전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 지금 35% 원금이 빠져 있고요. 작년 봄에 상장된 한국 패러렐도 지금 14% 정도 원금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과세다 분리과세다 거기에 너무 쫓아서 거기에만 몰입되다 보면 정작 투자 원금에서 손실을 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그러네요. 생긴 거죠. 그리고 선박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12월 31일까지 액면 5천만 원 이하는 9.9%요. 그리고 액면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는 15.4%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 원금에서 손실이 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아무리 뭐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또 위험 요소가 언제나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챙겨보면서 또 정확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떤 펀드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공모주 사모펀드하고 인버스 펀드입니다. 첫 번째 이제 공모주 사모펀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3주 전에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때 인터파크 INT 공모주 청약 좀 해보시라고 맞아요. 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상장이 됩니다. 네. 시장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는데요. 지난달 그 23일, 24일 그 청약 당시에 시중 이 자금이 2조 8천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500대 1까지 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청약을 해가지고는 몇 주 못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개인 등 그 일반 청약자한테 배정된 분이 20%고요. 그리고 나머지 80%는 기관 투자자나 우리사주 몫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이 이제 직접 일반 청약자로 해서는 몇 주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몇 주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공모주 펀드를 활용하면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증권회사의 그 청약 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네. 그걸 또 맞춰야 되죠. 또 그 청약 증거금을 또 50% 내지 100%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모주 펀드를 활용하면 그러한 어떤 그 복잡한 절차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모주 펀드 중에서도 이 공모 펀드보다는 사모펀드를 활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일 종목 편입 비중이 10%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예. 10% 룰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하고 싶어도 그 펀드 10% 이상은 청약을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사모펀드를 하게 되면은 90%까지 좀 자유롭게 편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다 보니까 오히려 사모펀드, 사모 공모주 펀드가 더 제격이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큰 회사들이 지금 많이 상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 공모주 펀드에 대한 인기는 꾸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게 인버스 펀드였죠. 네, 인버스 펀드 두 번째로 이제 네. 이거는 일명 우리가 거꾸로 펀드다, 인버스 거꾸로 펀드다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증시가 좋을 때는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반대로 증시가 나빠지면 플러스 수익률을 보이는 게 이제 특징이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금 어제까지 코스피 지수가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인버스 펀드, 뭐 킨덱스 인버스라던가 코덱스 인버스 ETF 경우를 보면은 오히려 8%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장이 약세장에서는 이러한 인버스 펀드가 상당히 또 인기 있는 그런 투자 수단의 하나라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또 ETF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또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또 잘 염두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이라든지 어떤 말씀을 덧붙이고 싶으세요? 이제 좋은 펀드를 고르셔야 되는데 예. 펀드가 워낙 많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현금이 들어오는 펀드. 펀드 규모가 있습니다. 설정 네.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빨리 나도 빠져나와야 되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펀드 규모가 반토막이 났는데도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그냥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펀드 내용물 중에 우량한 주식이나 채권은 이미 팔려서 환매되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겠네요. 펀드 자금 내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남은 걸 보니까는 별로 우량하지 않은 비우량 주식 채권만 남게 되는데 예. 나는 지금 하나도 이제 환매를 안 했으면 그게 바로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펀드 규모가 줄어든다. 그러면 PB들하고 수시로 상담을 하셔가지고 빨리 나도 이거를 환매를 해야 되는지 네.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운용회사의 대표 펀드가 좋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률 상위에 랭크되는 펀드 이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펀드 매니저 교체가 없어야 합니다. 자꾸 바뀌다 보면은 성과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규모가 일정 수준이 돼야 돼요. 너무 작으면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조 원 내외 5천억 내지 1조 원 내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출시된 지 일정 기간이 경과된 어떤 검증된 펀드. 1년도 안 됐는데 수익률이 좋다 그래서 꼭 좋은 펀드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어느 정도 경과된 펀드를 좀 지켜보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많이들 단순하게 과거의 수익률이 좋았냐 이것만 따지고 또 펀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기준으로 철저하게 펀드를 가입하시는 데에도 검증 절차를 좀 걸치는 게 그렇습니다. 필요하겠네요. 오늘은 펀드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KDB 대우증권 교대역 지점의 황성용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